이제 결격사유의 구체적 내용에 12가지를 하나하나씩 이제 의미를 살펴보러 가는데, 이때까지 시험에 안 빠지고 등장한 주제라. 그러니까 이 12가지를 가지고 28, 9번이나 울고 뭐 있겠네. 에? 아주 깊이 있는 내용도 많다라는 거야. 피상적으로 법전만 다 기억해가 또 못 푸는 그런 문제도 막 나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쉽게 낼 수도 있고, 그래. 자, 1번에 미성년자 해놨는데, 미성년자가 누군지 다 잘 아니까 잔뜩 적어 놨지만은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주의를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는 성년자로 본다라고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성년의제 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이 10조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가, 이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 거래 행위를 알선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취지에서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혼인을 해가지고 성년의제 처리받았다고 해가지고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민법의 성년의제 규정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야.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런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미성년자가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결국 미성년자가 중개업에 종사하려고 하면 객관적으로 만 몇 세에 이르러야 된다? 19세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 2번에 검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관료안에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민법에서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규정을 개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전히 옛날 용어인 검치산자, 한정치산자로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민법에서 제한능력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 한다? 못하도록 규정을 해놓은 거라. 그래서 우리가 비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 비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을 각각 받기 전에는 결격사유로서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 법원으로부터. 알겠습니까? 종료 심판으로. 그리고 이런 거는 절대 이 과목에서 안 물어보죠. 누가 비성년 후견인이고 누가 비한정 후견인이냐. 그런 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에는 검치산자, 한정치산자 하는 용어가 더 익었을 거예요. 검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자 여담입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구별하면 돼요. 알겠어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은 정신, 신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외박 정세 보이면 검치산 대상, 정신 외출 정세 보이면 무슨 대상? 한정치산 대상. 이렇게 구별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담입니다. 알겠어요? 그 외출했으니까 다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들어오지. 외박이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안 돼. 어느 상태가 더 심각하나? 외박이 더 심각한 게. 알겠습니까?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이라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신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다 보면 이런 용어를 들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심신상실, 심신박약 하면서 미약, 박약. 이게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옛날 따지면 검치산 선고 대상인 거야. 이게 바로 뭐다? 한정치산 선고 대상이. 그런데요, 한자잖아, 이게. 신자는 마음 신자 맞아요. 요거 신. 전부 다 한자로 바꿔보라 하면 전부 다 몸 신자를 쓰면 돼요.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귀신 신자입니다. 마음과 정신입니다. 알겠습니까? 몸 신자 쓰는 게 아닙니다. 심신할 때. 알겠습니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이기 때문에 신체에 어떤 정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검치산, 한정치산 선고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 신자 쓰면은 장애인들 전부 다 한정치산, 검치산 선고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도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험에는 안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여담으로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한자도
그래서 우리가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자 실력이 좀 있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법률 용어에는 한자가 많거든. 알겠어요? 그걸 한자를 직풀해보면 나름대로 정확하게는 이해하는데도 감이라는 게 올 수 있거든. 그 단어의 뜻이. 알겠어요? 근데 요즘 뭐 중고등학교 교육에 한자 교육이 부실하다 보니까 법대 강의할 때 뭐 어렵습니다. 그 법대 교재도 보면 옛날 재단길 때만 해도 법대 교재는 한자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조사 빼놓고는. 그런데 요즘 법대 교재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미학하고 박약하고 같은 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돼 있죠. 복권 동그라미 딱 치면 됩니다. 그럼 복권대뿐만 결격사에서 벗어난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근데 밑에 읽어봐요.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파산법원이 무슨 결정을 하거나 복권의 결정을 하거나 났어. 그럼 결국 복권 됐나 안 됐나? 됐어요. 그러면 결격사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뒤에 건 안 읽어봐도 됩니다. 그거는 파산법의 내용이라서. 뒷페이지 봅니다. 제일 위에 보면 당연복권 가는 걸 또 있죠. 그러면 당연복권이 왜 했던 간에 뭐다? 복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결격사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주의할 점은 봐봐요.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파산법원에 무슨 신청했다? 복권 신청을 했다. 해가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무슨 결정이 돼야? 복권의 결정이 확정되어야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 단순한 파산 경력이 있었거나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결격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회생 절차 개시하는 거하고 파산 선고 받는 거는 의미가 다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걸 또 강의하니까 또 불안해가지고 수험생들 중에 제가요, 알겠어요. 지금 뭐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등록이 돼 있는데요. 결격사유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 알겠어요. 그 왜 물어보노? 하니까 뭐 엉뚱한 짓도 대답을 해요. 혹시 자격증 공부 하나만화가 될까 싶었어요. 이렇게 한다 말. 만약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가 결격사유가 맞다고 하더라도 시험은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단지 이제 중개법 종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결격사유 점을 보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는 없어요. 없으니까 신용불량 등록된 자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법 종사하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한다. 쉴 때면 질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게 좀 공부하는데 약이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형법적 지식이 많이 가미된 부분이라서 출제 범위를 좀 오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깊이 있게 내서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과거에 보면은 깊이 있게 낸 적이 몇 차례 돼.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법조문부터 먼저 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라고 돼 있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법에 종사 못한다라는 거. 이 말뜻을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된다 이 말이지.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가는 이 단어부터 잘라가 먼저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라는 말뜻 땡땡 옆에를 보니까 형법상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가 1번부터 몇 번까지 9번까지 몰수가 있다 해놨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번호를 제가 붙여놓은 거는 이 형법 41조에 규정되는 이 9가지가 형벌의 종류입니다. 형벌의 종류. 그래서 여기에 과태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과태료는 형벌이다 형벌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과료 가는 게 있죠. 과료가 과태료의 준말 아닙니다. 한자도 달라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게 형벌의 종류인데 금고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제 번호 순서를 붙이는 게 제일 무거운 형벌이 1번이라. 제일 가벼운 형벌이 9번이라. 알겠어요? 그럼 금고 이상이니까 무슨 형 무슨 형? 사형형, 사형, 그 다음에 뭐 징역, 그 다음 뭐 금고. 요 세 가지 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결격사유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형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잖아. 징역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알 것 같죠? 그럼 금고가 뭔지 물으면 몰라. 그렇죠? 근데 금고는 징역보다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근데 이렇게 설명 듣습니다. 응?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또 공부가 돼. 징역형하고 검거형은 구별이 안 갑니다. 여러분들 시각에서는. 이 징역형과 검거형은 다 교도소에 수감생활 시키는 형벌입니다. 그렇지? 똑같아요. 근데 교도소 내에서 그걸 정력이라고 그러는데 일까지 하는 형벌을 무슨 형? 징역. 그럼 교도소 내에서 일을 한다는다? 안 하는 형벌. 그게 바로 뭐다? 검거형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검거형이 징역형보다 뭐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거꾸로 여담입니다. 여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지 있을 때 징역형 받고 싶어요? 검거형 받고 싶어요? 가벼우니까. 그렇잖아. 이게 이론인 거예요. 그럼 이론과 실무는 좀 괴리가 있다 그랬잖아? 검거형이 가벼우니까 검거형 받는 게 낫지. 그럼 실제로 가봐요. 가보면 교도소 내서 봐봐요. 일이라도 해야 빨리 시간이 가지. 일 안 하고 콩고만 축내면 그 시간 가나? 그렇잖아. 그럼 일하면 또 이것도 준다 안 준다? 주거든. 또 일하면서 또 기술도 배울 수 있다 없다?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징역형 받는 게 좋아요? 검거형 받는 게 좋아요? 징역 받는 게 좋지. 알았어요. 그게 현실이야. 알았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법관이 정하는 사항이지. 알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형벌을 징역형과 검거형을 나눠놨느냐 하면은 이거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많지만 알겠어요. 그럼 봐봐요. 징역과 검거형으로 구분 안 되겠다 치보자. 그러면 고의로 죄 지은 사람하고 실수로 죄 지은 사람하고 뭐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검거형이 없으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기술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은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 그 멀쩡한 장래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갖다가 실수로 죄 지은 사람을 또 범죄 기술 배아가 나오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실로 죄를 지은 사람은 검거형이 선고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은 검거형 선고받고 교도소 가는 사람도 전부 다 저 사람 징역 살러 간다. 징역 살러 간다. 똑같이 취급해버려서 그렇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 알아놔야 됩니다. 징역형이든 검거형이든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징역, 무기검거. 그럼 무기의 반대말이 뭐예요? 유기징역, 유기검거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 놓으면은 다 끝나는데, 알겠어요? 마지막 줄 가의 마지막 줄 봐봐요. 징역 또는 검거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뭐된 자는? 기소된 기소됐다. 그럼 재판이 청구됐다는 소리거든? 아직까지 그러면 검거형이나 징역형 선고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으니까 결격자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징역형이나 검거형으로 기소된 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어요? 기소됐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뉴스 들어보면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하는 건 말 들어봤죠? 그렇죠? 그럼 불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됐다 하면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는다는 거잖아. 그럼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거리면서 중개업에 종사하면 된다는다?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나아가는 거. 집행이 종료되거나 했으니까 집행 종료하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집행 종료. 근데 그 우리 법조문이 관로가 붙어 있잖아.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해석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읽어가면서 설명합니다. 자, 나를 봅니다. 나. 땡땡 옆에. 집행이 종료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형기 종료로 인한 무슨 석방? 만기 석방의 경우입니다. 그럼 만기 석방 후 몇 년 지나야? 3년 지나마 결격사에서 벗어난다라는 소리죠.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잘 안 내. 알겠어요? 잘 안 내. 그런데 문제는 가석방제도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 줄 끝에. 그리고 봐봐. 형법은 징역 또는 검거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무슨 처분을 받은 후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슨 기간을 경과한 때? 가석방 기간 경과한 때 그걸 동그라미 딱 쳐놔요.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또 몇 년 더 지나마? 3년 더 지나마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 소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뒤에 거는 참고 좀 읽어봅니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 잔형기로 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잔영기가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이해를 해봅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격자 맞다 안 맞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석방 처벌을 받았어요. 가석방이니까 풀려난다 안 풀려난다? 풀려난다. 몇 년 만에? 3년 만에 가석방 처분받아가 풀려났어요. 아직 2년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죠? 2년이 잔영기라. 남은 형기, 잔영기. 여기 2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잔영기가 경과됐어. 요 경과된 때, 자 봐요. 5년의 집행이 뭐 됐다?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요 때부터 또 몇 년 더? 3년 더 지나야 결격사에서 벗어난다. 그 소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게 무기징역 받아버렸어. 징역 5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5년이 아니고. 무기징역 받아버렸어. 그래가 10년 만에 가석방 처분받아가 풀려났어요. 잔영기가 있나 없나? 없잖아. 무기니까. 잔영기가 없어. 그러면 이 잔영기 대신에 몇 년이 지나마? 10년. 이 10년이 지나마. 그때 뭐다? 5년의 무기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 몇 년 더? 3년 더 지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오늘 무기징역 선고받고 교도소 갔어요. 10년 지나가 가석방 됐어요. 또 몇 년 지나가? 또 10년 지나마 집행유예 되잖아. 또 몇 년 더? 3년. 총 23년 지나야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아까 봤던 유기형 징역 5년 선고받은 사람 있잖아. 그런 케이스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많이 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가석방이라는 거는 뭘 뜻하느냐 하면은 수용 생활을 참작해가지고 알겠어요? 형기가 종료되기 전에 석방시켜 주는데 아니 나머지 기간은 집에 가서 반성해라 이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 제도가 뭐다? 가석방 제도. 그러면 가석방 처분받아가 풀려나면 나머지는 집에 가서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집에 가서 반성하기는 그냥 뭐 사고치 뭐 해야 되노? 가석방이 왜?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되면 나머지 형을 또 집행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석방 제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응? 그러면 이제 무기형에 있어서 가석방 기간은 몇 년? 10년. 유기형은 가석방 기간이 몇 년? 잔영기, 남은 형기. 그래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다로 가봐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래도 결격사에서 벗어나죠? 그렇죠? 집행이 면제됐다 하는 말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형법적으로는 집행이 면제되는 사유는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첫째를 봐봐요.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나서. 이 말이 어렵죠? 이 말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례가 몇 년 전에 있었죠. 자, 봐봐요. 여러분도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 현재는 간통행위는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옛날 형법은 간통죄를 처벌했다, 했다? 했다라는 거. 그럼 중간에 법이 바뀌고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간통행위를 저질러가 옛날 법에 따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가 교도소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어. 법이 바뀌가 간통죄가 왜 됐다? 폐지됐다. 무슨 얘기죠? 그러면 내가 저질렀던 그 행위가 법률의 변경에 의해 가지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돼버렸다 이 말이지. 그러면 형 집행을 뭐한다? 면제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교도소에 있다가 내보고 나가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또 몇 년 더? 3년 더 지나마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 소리예요. 그럼 바뀐 법률이 시행되는 날 풀어주거든. 바뀐 법률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면제 효력이 발생하거든. 그때부터 몇 년 더? 3년 더 지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간통죄의 경우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지만은 흔하다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죠. 옛날 법으로 범죄 시효가 교도소에 처분했다가 법을 바꿔가 이 행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법을 바뀔 예는 별로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잘 안 내.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모의고사에 집은 막 나와. 둘째 봅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시효 완성된 때 집행 면제 효력이 발생해.
시효 완성된 때로부터 몇 년 지나마? 3년 지나마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무슨 시효라고 돼 있어요? 형의 시효라고 돼 있지. 이거는 이해를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은 소멸시효 하는 걸 공부해요. 소멸시효가 뭐고 이렇게 답하면 돼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법이 정해놓은 소멸시효 기간이라는 게 있어.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 권리를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남으로써 권리는 뭐 해버린다? 소멸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소멸시효 제도다.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뿐만 권리가 뭐 사라져버려요. 주장 못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형의 시효하는 건 뭐냐? 그거하고 비슷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주체잖아요. 그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형벌권은 형벌의 종류에 따라서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시효기간 내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다. 해야 되는데 집행 안 하고 놔두다가 시효기간이 지나쁘잖아? 그럼 집행 면제가 돼요. 그때부터 몇 년 더? 3년 더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케이스 흔할까 흔하지 않을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형을 선고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집행 안 하고 시간만 보낼까 형을 집행할까? 집행하겠죠, 당연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입니다. 시험에는 안 물어줄 것 같더라도 국가가 범죄자한테 사형을 선고했어요. 사형도 형벌이죠. 그럼 사형 선고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노? 집행해야 되죠. 몇 년 내에 집행해야 되느냐? 그게 형의 시효기간이야. 알겠어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은 몇 년 내에 집행을 해야 된다. 30년 내에. 근데 30년 동안 집행 안 하고 30년이 지나잖아? 그러면 사형이라는 형벌의 시효가 완성돼가 형 집행 못 합니다. 집에 가라. 그게 집행 면제혈기야. 알겠습니까? 30년이 보통 세월은 아니지. 그래 대한민국에 지금은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이상 됐을 거예요. 20년 가까이 돼갈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국의 교도소에 사형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사형 집행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놔두는 기간이 몇 년 지났구만. 30년 지났구만 집에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게 형의 시효 완성이라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형벌권이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9년째 돼가 1년 남았는데 사형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 조재현 씨가 나오는 뭐다 그 제목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조재현 씨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사형수와 교도소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재현 씨는 교도관이야. 근데 사형수가 있는데 28년 9년 동안 이제 자기는 교도관으로 사형수를 접했는 거야. 매일. 거의 친구가 됐다 안 됐다? 됐다. 근데 29년 딱 된 때에 28년 29년 흘러갔는데 이제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교도관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거기서 영화화 된 거죠. 그게 형의 시효제도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사형 선고를 해놓고 사형 집행을 10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가 반틈,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도 반틈, 그리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인데,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인권국가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가 사형제도를 폐지해라 이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는 못 하겠다. 그 대신에 집행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로. 집행 안 하면 사형제도 없는 기나 효과는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권국가 나름대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흉악범이 판을 치고 이런 사회가 돼봐요. 묻지마 살인 막 생기고 알겠어요? 해봐요. 그러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겁을 좀 줘야 한다, 안 줘야 한다? 줘야 됩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사형수 누구누구 사형 집행해라 하면 사인해 봅니다. 그러면 사형 집행했다 하는 게 4대 일간지에 기사로 싹 실려버리거든. 그럼 국민들은 그 기사를 읽고 겁먹버려요. 그래가 죄를 짓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벌을 강하게 법에 만들어 두면은 형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겁먹어가지고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게 형벌의 효과예요. 알겠어요? 예방적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보충학습은 예를 들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내법박사 아니봐. 보충학습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가 있은 경우가 아니므로 결격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는 말은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거든. 검사가 갖고 있는 공소권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면 아주 재판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 이상 실형 선고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아니다라는 소리다. 그 다음 셋째. 특별사면 하는 것 동그라미 지도면 됩니다. 이 일반 사면이 아니라 특별사면도 집행 면제 효력이 발생하거든. 그럼 특별사면일 날 바로 석방이 됩니다. 그때부터 몇 년 지나마? 3년 지나마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밑에 보충학습의 일반 사면의 경우는 첫 번째 줄에 한번 형성부의 효력이 상실돼 있죠? 형성부의 효력이 상실돼 있죠? 그럼 봐봐. 제가 지금 교도소 안에 수감생활을 하는데 일반 사면 받아가 풀리나면은 아예 형성부 안 받은 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 그럼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안 받은 기나 마찬가지니까 결격사유에서 바로 벗어나 버립니다. 3년 지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일반 사면은 뭐고 특별 사면은 뭐냐? 구별해라 하는 건 절대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그거는 알아두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봐봐요. 전국에 수감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죄도 여러 종류의 죄를 짓겠지. 그래서요. 일일이 수감생활하는 수용자들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무슨 죄 지은 사람 다 나가 하는 게 무슨 사면이다? 일반 사면입니다. 그럼 특별 사면 하는 건 죄의 종류를 안 정해요. 사람을 따집니다. 요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나가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무슨 사면이다? 특별 사면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죄 지은 사람 다 나가 하는 게 일반 사면이다. 알겠죠? 그럼 일반 사면을 하게 되면은 혜택을 보는 사람의 범위가 많다, 안 많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면을 대통령이 하려고 하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근데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 절차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하면 됩니다.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이 1년에 두세 차례씩 하는 게 바로 다 무슨 사면이다? 특별 사면이지 일반 사면 아닙니다. 근데 일반 사면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꼭 요때 좀 많이 해요. 뭐 정권 바뀔 때.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잖아. 취임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 잘해볼 테니까 화합하자 하면서 일반 사면 하는 경우. 그러면 화합하자 하면서 일반 사면 하니까 국회가 동의를 잘해줄 거다, 안 해줄 거다? 잘해줄 거다라는 소리다. 알죠? 잘해보겠다 그런데 동의해줘야 되지. 그렇죠? 근데 대통령 임기 한 3년,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뭐다 일반 사면 할게 하면 국회가 동의해준다는다? 안 해주거든.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한 1년 동안은 야당들도 협조를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1년 해보니까 또 뭐하거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뭐라 해야 되는 기라. 알겠어요? 잘해보겠다 하는 사람 의지를 꺾어보면 곤란해요. 알겠어요? 믿을 수 없다. 이래 의지 꺾어보면 곤란하다. 알겠어요? 자, 이게 이제 내용이 다 4번은 끝난 거예요. 그걸 이때까지 설명한 걸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게 뒷페이지에 있는 거죠. 알겠어요? 도표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뭡니다. 금고 이상의 무슨 유예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동그라미 칩니다. 그 유예기간 중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요거는 말 그대로만 기억을 하면 돼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무슨 기간 동안만 결격기간이다?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기간이다. 유예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3년 또 지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잘 봅니다.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이렇게 판결문을 씁니다. 피고 누구누구는 징역 1년에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하면서 탁탁탁 두드린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피고가 진 죄값은 몇 년이다? 1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인 1년의 집행을 몇 년간 유예하겠다? 3년간 유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집행유예 판결받은 사람은 교도소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유예기간 3년만 지나면 뭐다? 결격사유에서. 그러면 유예기간은 늘 3년이냐? 아니야. 거기 보면은 네 번째 줄에 보면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년, 어떤 경우는 3년, 어떤 경우는 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낼 때는 유예기간을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가르쳐주는 거야.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뭐다? 그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받았다 하는데 유예기간은 3년이잖아. 근데 앞에 1년을 자꾸 더해가 4년 지나야 된다. 이 생각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유예기간은 몇 년이다? 3년이잖아. 앞에 1년은 자기의 죄값을 정해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숫자만 나오면 막 달라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마 집행유예 판결 받았으면 유죄라요, 무죄라요? 교도소는 안 가죠?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또 뭐다? 교도소 안 가니까 무죄다.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알겠어요? 유죄입니다, 유죄. 남자분들은 다 그런 경험칙상 다 사회 경험상 잘 아는데 여자분들은 뭐다? 교도소 안 가면 무조건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유죄입니다. 유죄.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제일 밑에 줄 봐봐요. 무슨 유예하는 글자가 있노? 선고유예하는 글자. 선고유예 동그라미 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같은 기다 다른 기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잖아. 그게 결격사유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옛날 법에는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로 규정이 있었지만은 삭제가 됐습니다. 2005년도쯤인가. 삭제가 됐습니다. 글자를 잘 보셔야 돼. 시험 문제 풀 때. 집행유예, 선고유예. 알겠죠?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알았어요? 또 여러분들 상식도 넓히 드릴 겸해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봐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았어요?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죠? 근데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아, 주변에는. 알았어요?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불법 중에서도 이런 불법은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불법이라. 아무리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뭐 이런 불법 뭐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봐. 무단횡단하는 거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범죄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과속하는 거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입니다. 근데 범죄는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범죄는 무엇을 범죄라 하느냐? 이것도 불법이지만은 범죄라는 불법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을 다 뭐라 그런다? 범죄라고요. 그럼 불법 주차 과태료 맞잖아요. 벌금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거 범죄다 범죄 아니다? 범죄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음주운전 범죄다 범죄 아니다? 음주운전하면 벌금 나오잖아. 벌금. 범죄예요. 벌금도 아까 형벌의 종류 9가지 들어가는 기다 말이야. 무슨 소리지? 향토 예비군 소집 훈련 받아놓고 훈련 소집 받아놓고 안 갔어. 범죄예요. 벌금 나와. 알겠습니까? 범죄다 이 말이야. 그런 거는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저질렀어. 그럼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가 가만히 놔두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죠. 1차적으로 누가 나섭니까? 경찰이 나서죠. 자, 앞으로 경찰이 나선다 해도 되고 검찰이 나선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검경하잖아. 검찰과 경찰을 합쳐서 수사기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뭘 한다? 수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수사. 수사. 왜 수사를 하겠어요? 처벌하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수사를 쭉 하다가 이제 수사를 평생 한다. 어느 시점에 끝낸다. 끝냅니다. 그걸 수사 종결 처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 기소, 불기소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럼 기소함으로써 수사는 끝내는 거야. 불기소함으로써 뭐다? 수사를 끝내는 거야. 그럼 불기소한다 하는 거는 뭐다? 재판에 청구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집에 가라라는 소리야. 그럼 집에 가면 되지 뭐. 알았어요? 그럼 기소했다 하면 집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 말이지. 물론 불구속 기소하면 집에 가서 재판 받으면 되지. 여기서 이제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라. 그러면 기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사건이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법원은 뭐 하는 데다? 재판하는 데죠. 재판. 그래서 1심, 2심, 3심이 가잖아. 재판. 그렇지. 그럼 재판 평생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 그렇죠? 재판을 끝낼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뭐? 먼저 그지? 유죄 아니면 뭐? 무죄잖아요. 범죄니까. 죄진기 맞나 안 맞나? 그렇죠. 그럼 무죄다 그럼 집에 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면 뭘 선고해야 되노?
형을 선고해야지. 아까 9가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법에 정해놓은 기준대로 이제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해야 되는 거다. 그걸 양형 과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합니다. 그러면 다 정했어. 그럼 뭐 해야 된다? 어이? 선고를 해야지. 선고. 알겠어요? 선고. 선고했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다? 집행해야지. 집행. 알겠어요? 법원이 선고를 했으면 뭐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행은 검찰 사무입니다. 검사가 집행합니다. 알겠습니까? 사형 집행. 사형은 누가 선고하고? 법원이 선고하고. 그 다음 뭐? 집행은 누가 하고? 검사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도소에 사형 집행하면 누가 간다? 검사가 출장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판사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럼 집행이 다 끝났어. 교도소 콩밥 다 한번 나왔어. 그럼 뭐가 된다?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면 뭐다?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런 절차를 갑니다. 이게 형사 절차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종기다, 안 종기다? 안 종기야. 알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저걸 안 저질러야 되는 거고. 설사 저질렀다 하더라도 뭐, 이쪽으로 자꾸 가면 종기다, 안 종기다? 안 종기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기 때문에 초기 단계 때, 수사 단계 때부터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변호인이 필요한 기다. 알겠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가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사 단계 때 변호인 선임하는 거 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언제쯤? 재판 받을 때. 이때부터 해야 돼. 알겠어요? 이때부터. 그래야 방어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은 뭐다? 죄지 있다 해가 수갑 딱 차이잖아? 그러면 경찰서 붙잡히 가도 뭐다? 나는 입도 뻥끗하니까 내 변호사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나? 변호사 있어 모르지. 없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법률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알겠어요? 인식이. 솔직히 어차피 형사재판 받으면 변호인 선임할까 아닌가 봐. 그럼 좀 미리 좀 돈 좀 더 들여가 선임하면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데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요. 얼마나 쉽노? 봐봐요. 선고 밑에 뭐, 집행 밑에 뭐, 유예자. 이게 더 좋은 기다, 뭐지? 오른쪽 가면 나쁘니까. 그럼 선고유예 판결받은 사람은 결격사유로 규정이 안 돼 있다. 옛날에는 규정했지만. 알겠습니까? 지금은 무슨 기간 동안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려요. 가석방 가는 거는 여기서 점령하는 거잖아. 여기서. 집행유예를 한다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석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특별사면도 그렇고, 일반사면도 그렇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72페이지 제일 밑에 6번째 결격사유. 뭐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알겠어요?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어디서 본 적 기억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디에서 봤습니까? 뭐 할 때 봤습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3년 동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다 이 말이지. 그럼 이 사람은 시험도 못 치지만은 지금 요 6번에 적혀져 있잖아. 자격증 있어 없어? 없죠?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3년 동안 뭐만 해야 된다? 공부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알겠어요? 시험도 못 치고 중개보조원으로 종사도 못 하니까. 알겠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부정행위자, 시험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사람은 당일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러면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응시한다 뭐 한다? 뭐 합니다. 알겠어요? 그 공인중개사가 5년 동안 될 수가 없어. 알겠어요? 요 적혀져 있다, 안 적혀져 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10조 결격사유에 적혀져 있다, 안 적혀져 있다? 안 적혀져 있어. 안 적혀져 있어. 그럼 그 부정행위자는 자격증 있어 없어?
없죠? 시험은 못 치지만은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럼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도 못 치고 중개보조원으로 종사도 못 하지만은 부정행위자는 시험은 못 치지만은 뭐 중개보조원으로 종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비교식으로 왔다 갔다 머리가 잘 굴러가야 돼. 알겠습니까? 이거 안 적혀져 있잖아, 부정행위자는. 됐죠? 73페이지에 그것이 많이 적어 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부하면 힘듭니다. 일단 놔두고. 근데 이것도 알으세요. 합격생들한테 물어보면 또 잘 몰라. 잘 봐봐요. 지금 그 줄은 안 걷겠는데 알으세요. 요 사람 문제, 요 사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 문제. 이 사람은 자격증 있나 없나? 있죠. 무슨 증이 있어요? 등록증이 있잖아.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를 한다. 자격증이 있고 등록증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뭘 위반했어? 위반했는데 그 위반 내용을 보니까 자격 취소감이야. 자격 취소를 했어. 등록은 취소될까 말까? 자, 공부를 했으면은 잘 봐요. 이 공부를 잘 해가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그 공부해가 만든 자기 지식을 써먹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한이라고 하긴 했는데 잘 안 된 사람, 소위 자기 지식이 안 돼 있는 경우는 머릿속에 있어도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라는 게 이 차이가 있어요. 자, 봐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말 했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사람도 개업공인중개사 맞지? 영업하다가 영업 중에 무슨 사유에 해당하마? 결격사유에 해당되마? 무슨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것은 반드시 등록 취소하게 돼 있다라는 소리잖아. 이거 아까 설명했잖아. 했잖아. 자, 이 사람도 개업 공인중개사잖아. 근데 뭐가 취소됐다? 자격 취소됐다. 그러면 무슨 사유가 됐다? 결격 사유가 됐잖아. 결격 사유가. 그럼 이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됐잖아. 그럼 뭐고? 등록 취소되지.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법적 사고를 하는 거야.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도 당연히 날아갈걸? 이건 내 추측이고. 왜 날아가느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 반드시 등록 취소하게 돼 있다. 그럼 자격 취소다 아마 결격사유 되푸는 거야. 이거 요 6번 때문에. 알겠어요? 그 등록 취소된다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법조문의 근거가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 조금 전에 이거 공부했는데 못 써먹었잖아. 그러세요. 하루아침에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세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공인중개사 강의는 누가 제일 잘하느냐, 이리 묻는다면은 강의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뭐 강의를 제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다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처음 수업 듣는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강의 잘하는 게 아니고 경력이 짧아도 강단에서 말을 잘한다는다. 잘하면 강의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근데 그런 말을 잘하는, 그래 강의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생이 책을 못 써요. 책을 못 써. 근데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다? 책 쓰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글 쓰는 재주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것저것 오만 걸 다 고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강의 초짜 강사들은 보면은, 경력이 짧은 강사들은 보면은, 1, 2월 달에 강의했는가 하고 3, 4월 달에 또 반복 강의하잖아? 월요일 강의하잖아? 토시 하나도 틀리고 똑같아. 말하는 게. 알겠어요? 다 외화가 강의하는 게거든. 무슨 소리냐?
어떻게 했어? 1, 2월달 강의한 내용하고 3, 4월달 강의한 내용 말이 똑같아. 녹음한 거 딱 들어보면 외아가 강의하는 거다 이 말이야. 외아가 강의한다 그런 건 지도 모른다는 거야. 정리만 잘할 줄 알았지. 그래서 수강생들이 헛가게 뭐다 말만 잘할 줄 알았지. 그런데 강의할 때마다 말 표현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용도 좀 달라지고 어떤 경우는 깊이 있게 강의했다가 어떨 때는 뭐다 이것만 합시다 하겠다고 왔다 갔다 들을 때마다 달라. 오늘 오전에 수업할 때하고 야간에 수업할 때하고 내용이 같다 다르다. 또 뭔가 달라. 전체적으로는 똑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달라. 이런 건 외아가 강의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라는 게 평균 몇 점 이상만 되면 합격하는 시험이라서 60점 이상만 넣으면 되는 시험이라가 그것 때문에 그 경력이 짧은 선생들도 살아남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시죠? 특히 2차만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 1차는 이미 합격했고 이 사람들은 진짜 선생을 가릴 줄 아는 능력이 생겨버렸어.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2차만 준비하는 사람들 이 과목은 저 선생한테 들으면 안 돼. 요 과목은 저 선생한테 들어야 돼. 대만 나옵니다. 알았어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 알았어요? 자, 근데 이거는 오히려 쉬운 거예요. 거꾸로가 또 문제야, 거꾸로가. 두 정이 있다 보니까네. 이 사람이 뭐 법을 위반했는데 등록이 취소됐군 거야. 그럼 자격증은 취소될까 말까, 거꾸로.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등록 취소됐으면은 그 등록 취소 원인이 있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 이 원인의 내용을 지금 제가 제시했나 안 했나? 안 했죠. 이 원인이 이 사유도 되고 이 사유도 되면 둘 다 날라가. 근데 이 원인이 요 사유만 되고 이 사유가 아니라면 자격증은 살아남는 거지. 이치가. 그럼 이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 원인은 제가 제시 안 했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증은 뭐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논리가. 그런데 이 경우는 자격 취소 원인 따질 거 있다 없다? 없어. 자격 취소되면 무슨 사유가 돼버릴까? 결격사유고. 결격사유가 되면 절대 등록 취소라고 돼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걸 그 보충학습까지 사례까지 소개가 적어놓은 거예요. 요거는 또 나중에 6, 7월달, 7, 8월달 가서 점검해도 됩니다. 그때 가면 또 쉬워질 수가 있어. 그 다음 7번 봅니다. 법제 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뭐가 정지된 자로서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런데 관로안에 제가 장글씨를 적어놨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그러면 이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신분이 뭐다? 소속 공인중개사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말은 결국 자격정지라는 이 행정처분은 누구한테만 행할 수 있는 거다?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알겠어요? 업무정지하는 거는 누구한테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만.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그렇게 법이 돼 있어. 그러면 이 정지기간 중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정지기간 동안만 결격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 어디 될 거냐? 6번째 줄에 봐봐요.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 자격 취소 사유다. 알았어요? 괘씸죄죠. 괘씸죄.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자기가 A 사무실에서 자격정지처분 받아놓고는 그래서 A 사무실에 출근 안 해. 정지기간 동안. 그런데 B 사무실에 지가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라. 이중소속이죠? 그렇죠? 이때는 알았어요? 자격정지처분도 받고 뭐 1년 이하의 징역들은 1천만의 벌금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관로안에 있는 것까지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를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법제 35조 1항 3호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꾸 이까니까는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표정인데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잠시 보고 오느냐? 188페이지를 봐요. 188페이지 보면 1절에 무슨 취소? 자격 취소. 그래서 밑에 네오박스가 1, 2, 3, 4가 있죠? 이 네 가지가 무슨 사유다? 자격 취소 사유다.
거기에 3번을 읽어봐요. 방금 앞에서 봤던 문장이 그대로 나오지. 자격정지권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관로안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기업의 사무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는 이중소속에도 해당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에 해당한다. 관로안에 표시해놓은 게. 어찌됐든 봐봐. 지금 이 페이지에 와가 앞에서 봤던 문장이 그대로 또 나온다. 그 말은 제가 책을 쓸 때 뒤에 자격 취소에 관한 법제 35조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끄집어들이가 73페이지에 적어 놓은 거다라는 소리라요. 이런 식으로 교재를 편집해 놨기 때문에 뭐 차근차근 하다 보면 다 뒤에 가면 앞에서 들어봤던 것들이 또 나온다? 나오게 되는 거다. 알겠어요? 가면 갈수록 뭐다? 이제 탄력이 붙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 책에 있는 것 같고 다 조합해 놓은 거야. 알겠어요? 근데 다른 교재들은 이 부분에서 진도를 빨리 내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저 뒷부분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안 해놔. 안 해놓으면은 따로따로 공부하는 거죠. 따로따로 공부해 놨다가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종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책 볼 때는 이 책이 좋은 거야. 처음 볼 때는 제끼 놨다가 보는 게 더 좋고. 자, 7번까지 했습니다. 8번 여기 또 애를 먹이는 겁니다. 8번. 이거는 작년 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또 8, 90%가 다 모르고 합격했다. 8번도. 자, 8번 첫 번째 줄부터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법제 38조 1항 다음에 몇 호? 제2호라고 돼. 그럼 몇 호가 빠졌노? 1호가 빠졌어. 1호 빠진 표시를 해놔요. 그 근처에다가. 1호 빠짐 적어놔요. 표시해놔야 나중에 복습할 때 도움을 받지. 2호 다음에 중간점 제4호 돼 있잖아. 몇 호가 빠졌노? 3호가 빠졌어. 3호도 빠짐. 그 4호 내지 8호 돼 있잖아. 내지 가는 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5, 6, 7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동족하는 거는 38조거든. 같은 조 38조잖아. 제2항 가는데 2호 내지 11호야. 몇 호가 빠졌노? 1호가 빠졌어요. 자, 표시해 놔놓고 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장거시 관로는 지금 보지 말아요. 자, 그러면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은 180 아니다. 192페이지를 갑니다. 192페이지에 보면은 3절에 무슨 취소? 등록을 취소해가 밑에 1번에 무슨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밑에 두 줄 읽어봅니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뭐 하여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라. 관로안에 몇 조 몇 항? 38조 1항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오른쪽에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죠. 이게 이제 38조 1항에 규정된 무슨 사유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나중에 시험 치기 전까지는 다 외워야 돼. 내용은 무슨 소리인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1호부터 8번까지 있단 말이에요. 1번부터 8번까지. 아까 몇 호가 빠졌어요. 1호하고 뭐 3호가 빠졌지. 1호 봐봐요. 뭔지. 사망하거나 해선한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 절대적 등록 취소다 적어놨잖아. 빠졌잖아. 그 다음 3번 봐봐요. 무슨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는 말이야. 요 3호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쓴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 도중에 결격에 해당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다 하는 말을 쓴 이유가. 알겠습니까? 맞았죠? 그 다음 됐고 193페이지 2번에 상대적 등록 취소 돼 있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돼 있잖아. 그래서 상대적 재량적 등록 취소. 뒷페이지 봐봐요. 1번부터 11번까지 쭉 돼 있어. 맞죠? 아까 앞에서 표시할 때 몇 호가 빠졌었노? 1호가 빠졌어.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여기 빠졌잖아. 그렇죠? 자, 다음 칠판 봅니다. 73페이지에 되돌아가가 나 피워놓고 제 설명을 칠판을 딱 봐봐. 논리를 세워야 돼. 이거 논리. 우리가 지금 뒤에서 38조 1항을 봤고 38조 2항을 봤다 이 말이죠.
1항의 절대적 등록수의 1번부터 몇 번? 8번. 2항의 상대적 등록 1번부터 뭐 11번. 근데 지금 여기 73페이지 8번을 보니까 요 1 빠졌고 3 빠졌죠. 요 1 빠졌지. 자. 7번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영업 도중에 자, 잘 봐요. 등록이 취소되었어. 이런 사유가 있어야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등록이 취소된 후, 취소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73페이지 좀 보니까 1, 3, 1이 빠졌잖아. 가만 1, 3, 1 빼고 2, 4, 5, 6, 7, 8 1번 빼고 2번부터 11번까지 요 3개 빼고 나머지 취소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사유라는 거야. 그만. 자면 요 사람이 영업하다가 죽었어. 여기 1번이 사망 또는 해사이거든. 어이? 사망 또는 해사래가 등록 취소됐어. 됐어.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 결격 사유다. 말 맞나 안 맞나? 안 맞잖아. 죽었는데 뭐 결격 사유 따지노? 그렇죠? 그래서 빼놓은 거야. 여기 제일 어려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아닙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무슨 사유에 해당되마? 등록 취소 맞아. 그럼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 결격 기간? 3년 동안 하는 말이 맞나? 이게 어려워. 자, 예를 들어서 이 결격 사유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쳐봐.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 사유 맞죠? 이 사람이 영업 도중에 파산 선고 받았어. 그럼 등록 취소 되거든? 등록 취소 3년 동안 결격 사유입니까? 복권될 때까지입니까? 복권될 때까지. 3년 가면 안 되잖아. 3년 가면 안 되잖아. 그 다음 또 예를 들어볼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받았어. 결격 사유 맞나?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영업 도중에 이렇게 됐어. 등록 취소 되겠지? 3년 동안 결격 기간입니까? 5년 동안입니까? 5년 동안. 3년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빼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왜 빼놨냐? 여기거든. 등록 기준의 미달이거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 취소될 수 있어. 상대적 등록 취소라도. 등록 취소 3년 동안 결격 사유다? 이거는 결격 사유 처리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 영업하다가 사무소가 없어졌어. 사무소가 없어졌다 그런 건 등록 기준 미달이야, 이거. 사무소 없어가지고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 사무소 확보하면 될 거 아닌가, 배. 이 결격 사유 처리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빼놓은 거야. 법조문 만드는 사람이. 그러면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전까지 결격 사유를 처리한다는 것은 이 총 19가지 중에 3개 빼고 16가지. 16가지 중에 한 가지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기간이다.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페이지 봐봐요. 뒷페이지의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38조 1항 1호와 3호 그리고 동조 제2항 1호의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40조 3항 보지 말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록 취소 3년의 결격 기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야. 그걸 도표로 밑에 만들어놨어. 도표로 봐봐요. 도표로 보면은 가, 나, 다 이게 있잖아. 가, 나, 다. 이게 가로 적혀져 있고 뭐 이게 나로 적혀져 있고 여기 다로 적혀져 있는 거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봤으면 일단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가져줘야 되는 거라. 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등록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는 몇 년간 결격기간인데 3년간 결격기간인데 3년간이라는 이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그렇게 딱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렇게 인자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말을 할 때 봐봐요.
이런 말 함부로 하다 보면 또 자꾸 언쟁이 높아지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되면 몇 년 동안 결격 기간이다? 그런 말이 100% 맞아요?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안 맞는 경우 세 가지가 있잖아. 안 맞는 경우 때문에 자꾸 대화가 자꾸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시험출제위원회 시험 문제 낼 때 만약에 이렇게 내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결격 기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내다 쳐봐. 이걸 O로 내봐요. 출제위원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문장이지만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의신청 꼭 할 거다 안 할 거다?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이의신청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아까 시험 지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적었잖아. 이제 이의신청을 없애려고 하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잘 봐요. 잘 봐요. 등록증 대여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 대여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내는 거야. 그리고 O로 내거든. 이거는 이의신청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등록 취소의 원인을 제시해줬다, 해줬다. 해줬다. 그 원인이 이 세 가지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등록 취소의 원인도 제시 안 하고 그냥 등록 취소된 후 3년 동안은 결격사에 해당된다. 그러면 원인에 따라서는 다르잖아. 알겠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말을 할 때, 원인을 제시한다, 안 한다? 안 해. 복잡하거든.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 하고 채워봅니다. 그러니까 이 1, 3, 1, 세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를 생각하기가 귀찮다는 게거든. 알겠어요? 헷갈린다는 거거든. 만약에 등록 취소 3년 동안 결격기간, 이 말이 100% 맞는 문장이고, 그걸 기억만 한다면 어려울 거 있나 없나? 없어요. 근데 이 예외적인 케이스들까지 고려해야 시험이 되는 기다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관로가 있어요. 관로. 다시 앞페이지 봐봐요. 오문하고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73페이지 보면은 그 3년 옆에 괄호가 붙었지? 읽어보겠습니다. 40조 4망이니까 아주 저 뒤에 가서 공부할 부분이야. 40조 4망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에서 동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무슨 기간을 뺀다? 폐업 기간을 공제한다 하는 건 뺀다는 게거든. 일단 3년에서 무슨 기간을 뺀다? 폐업 기간을 빼니까 남는 기간은 3년 아닐 것 같잖아. 3년이 아니잖아. 맞죠? 자, 이런 케이스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칠판 봅니다. 40조 4망을 미리 땡겨 조금 설명합니다. 조금. 자, 봐요. 뒤에 가서 공부할게요.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영업하고 있어. 이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다 요 시점에 폐업신고 냅니다. 폐업신고 내. 그래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 다시 등록합니다. 재등록을 합니다. 그럼 등록했으니까 또 개업공인중개사 됐나 안 됐나? 됐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그래.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자, 40조 1항이 뭐가 있냐면 이래 있습니다. 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칠판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래 있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이래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폐업신고 전에 영업하고 있었겠지. 영업하다가 위반했어. 법을. 위반한 내용을 보니까 등록 취소 위반 행위라. 등록 취소감이야. 잘 들어요? 들키 있다 안 들키 있다? 안 들키 있다. 위반을 했는데 안 들키 있어. 폐업신고 냈어.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등록했어. 영업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영업하고 있어. 이제 들키 있다. 언제 키? 옛날 키 가지마 그대로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 그러면 지위가 승계되니까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근거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슨 처분 내릴 수 있다? 등록 취소 처분 내릴 수 있다 하는 게 40조 4망이야. 알겠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 있죠? 이걸 폐업기간이라 그래. 폐업기간.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덜키도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리도록 제한을 해놨어. 어찌됐든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처분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등록 내렸어. 이렇게 취소처분 후에
3년에서 무슨 기간을 뺀다? 폐업 기간을 빼는 거야. 빼면 남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죠? 요 기간 동안만 결격 기간이다라는 거야. 만약에 폐업 기간이 1년이라 치자. 그럼 1년 빼면은 몇 년? 2년. 2년 동안만 결격 기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도 어찌됐든 등록 취소 3년이라는 이 3년이라는 결격 기간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케이스. 그 총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관로까지 포함. 그래서 뒤에 표가 가나 다 말고 또 뭐까지 적어놨다? 다까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 4가지는 등록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케이스들이야. 그럼 요 4가지 케이스 빼고는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기간 요리된다는 거지. 요 4가지. 4개 아닙니까? 4개? 오지선다행 딱 한 문제거리도 아니다. 한 문제거리잖아. 그러면 여기 문제가 이중부정으로 나와. 잘 봐요. 다음 중 등록 취소 후 3년이라는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것은 3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고? 4가지죠. 그 4가지가 아닌 것은 적용되지 경우가 아닌 것은 이름으로 막 적용되는 걸 찾아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아까 같은 게 답이 되는 거야. 등록증 대여로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기간이 된다. 이중 등록으로 등록이 취소돼도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이중 소속으로 등록이 취소돼도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기간이 된다. 알겠습니까? 거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 8번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나머지 결격 사유 4가지 정도를 더 마무리 짓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그 다음 시간에는 주로 저까지는 나가야 되는데 115페이지까지가 116페이지까지 여기까지는 나가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미리 읽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는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